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이 정상화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준비도 마쳤습니다. 국회가 오늘 22대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불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 동두천시 한 점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토요타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업체 5곳이 품질 인증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과 충북, 경북 등에는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서 보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참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도발에 즉시 대응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라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든 것임을 야당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정부 부처와 협의해 오물풍선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관련 부처에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야당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실익 없이 안보 불안만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무방비, 무대책으로 안보 참사를 내더니 이를 덮기 위한 것입니까? 국가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책임 공방만 벌이면서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 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문제는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연설을 통해 불법 입국자의 망명을 금지하는 정책 변화를 선언하면서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시사 잡지 타임즈가 지난달 2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북핵 문제 관련 발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더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전보다 더 위협적이지는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협적이며 북한은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을 보유하거나 이란과 같이 핵 보유에 가까운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트럼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위협적이었지만 자신의 취임 이후 안보 위협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불법 입국자들의 미국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I would have preferred to address this issue through bipartisan legislation because that's the only way to actually get the kind of system we have now that's broken.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가까운 실패 끝에 국경 문제에 대해 뭔가 하려는 척한다며 토론에 앞둔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앞두고 이민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등 승부수를 건다는 전략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한 점집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밤사이 전국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차도에서 인도로 달려듭니다. 이내 후드를 쓴 채 쇼핑백을 흔들며 걸어가던 남성을 그대로 덮칩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동두천의 한 점집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귀금속을 빼앗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조 요청을 받고 잠복하던 경찰들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목격자들은 MBN 취재진에 A씨 얼굴에 문신이 가득했으며 당시 가지고 있던 금품을 팔러 돌아다녔다고 전했습니다. 얼굴에 문신을 했더니 빨리 길 건너서 가라고. 거기서 해자 맞고 나오는 건가 봐. 근데 여기서 그냥 덮쳐버렸지. A씨는 범행 이후 한 생활용품점에서 다른 흉기를 더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금왕휴게소 부근에서 평택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남부순환고속도로에서도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파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틀째를 맞아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됩니다.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해 아프리카와의 교류를 논의하며 정상회의를 마무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PB 상품 우대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심의를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달 1차 전원회의를 연 공정위는 오늘 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는데 최종 결과는 이달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길을 걷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대체 무슨 돈으로 이런 차를 타고 마약까지 하는지 경찰이 조사해봤더니 수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이 나왔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30대 운전자가 병원에서 약물을 투약한 채 차를 몰다 보행자를 덮쳐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사죄한다고만 하니까 아무 감정도 안 들고 제대로 사죄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안 느껴져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신모 씨는 재판부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반성문을 제출한 반면 피해자와 유족에겐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추가 수사 결과 신 씨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국내 총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조직은 2020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캄보디아에 서버를 두고 8,000명을 상대로 8,600억대 도박 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해 9월 서울 강남에서 주차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일명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의 운전자도 바로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정한 직업도 없으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어디서 돈을 벌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두 사건 운전자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선물 투자를 대행해준다며 101명으로부터 돈만 뜯어낸 불법 리딩방 조직도 적발했습니다. 일당이 운영하던 불법 투자 리딩방 사무실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론 닫혀 있는데요. 3층 건물 전체를 쓸 정도로 대규모 조직이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61명과 불법 리딩방 관계자 30명을 비롯해 99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남성은 대낮에 술에 취해 서울 시내 음식점 앞에 물건을 발로 차고 또 주먹으로 트럭의 사이드미러까지 부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난동을 피운 이 외국인 남성은 MBN 취재 결과 주한미군에 소속된 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취재합니다. 건장한 남성이 골목에 서 있는 입간판을 밀치고 발로 걷어찹니다. 가게 주인이 따라와 항의하자 주차된 트럭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깨버립니다. 20대 외국인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거리에서 난동을 피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근데 그분이 계속 우리한테 막 화나가지고 우리 무서워가지고 심장 딸리고 그거 때문에 되게 겁이 났었어요. 난동을 피운 A씨는 경찰 신고 사실을 알고 황급히 달아났는데요. 현장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20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주한미군 소속 병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소속 부대는 MBN 취재진에 현재 미국 군사경찰에 인계됐으며 한국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60대 엄마와 30대 딸을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65살 박학선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65살 박학선으로 체포 직후 촬영된 머그샷입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후 첫 신상공개입니다.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6시 20분쯤 서울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 저지른 거 맞습니까?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불러갖고 범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직후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사건 13시간 만에 서울 남태령역 인근의 계곡에서 체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사건 현장에서 2km쯤 떨어진 아파트 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 박 씨의 신상 정보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3일까지 공개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출근 시간 차들이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내려 중앙분리대까지 넘나들면서 돌아다니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도로에 떨어진 지폐를 줍겠다고 이런 건데 돈이 목숨보다 중요한 걸까요? 장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달리는 차량들 사이로 한 사람이 차선을 가로지르며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리저리 도로를 누비며 바쁘게 무언가를 줍습니다. 심지어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차로에 떨어진 무언가를 줍습니다. 고속도로에 1,000원, 만원짜리 지폐가 떨어졌는데 이 돈을 줍겠다고 시민들이 차를 버리고 차도로 나온 겁니다. 처음에 이제 장애물로 인식이 됐던 거죠. CCTV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지폐를 줍고 있었던 거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 도로에 남아있는 현금 3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한 시민은 8만 원을 주어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왜 돈이 날렸는지 누구의 돈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일인 건 분명하지만 도로에 들어간 사람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누가 주워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찾을 수도 없고 그분들이 주워갔으니까 내놔라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 출근 시간 일어난 소동에 돈이 떨어진 200m 구간에는 잠시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공무원이 도로 보수 같은 위험한 일을 하면 나라에서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근무수당 제대로 주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조사받은 지자체 12곳에서 모두 부당 수령이 적발됐습니다. 강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양주시 소속 A씨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28개월 동안 현장 단속을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위험근무수당 112만 원을 챙겼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도로보수 같은 위험한 일을 상시 수행했을 때 받는 돈으로 한 달에 4만 원에서 6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본인이 직접 일을 했을 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울산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은 이런 가로등 공사 같은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을 준 뒤 위험수당 85만 원을 직접 챙겼습니다.
이번에 권익위가 조사한 지자체 12곳에서 모두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수령자는 940명, 금액은 6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급된 위험근무 수당 가운데 무려 20%가 부당 수령이었습니다.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위험근무 수당이 관행적으로 잘못 지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 감시의 가장 큰 부분은 정보 공개입니다. 각종 수당들을 개인별로 이름을 지우고 그것만 공개하더라도 훨씬 더 부패 방지에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권익위는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을 환수하고 이번에 조사받지 않은 지자체엔 자체 감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배우 박상민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박상민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박상민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귀가 중 골목길에서 잠든 박 씨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거 당시 박상민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파악됐는데요. 박 씨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상민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지난 1997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설치돼 있던 괴물 조형물이 10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지난 2014년 설치된 조형물은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 등장하는 괴물을 높이 3m, 길이 10m로 재현한 건데요. 당초 한강에 스토리텔링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조성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애초 영화 박물관 등으로 조형물을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영화 제작사의 반대로 완전 철거를 결정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또 이번 철거와 함께 한강공원에 있는 모든 조형물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러시아에서 열차가 거센 산불을 그대로 뚫고 통과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부랴트 공화국 산악지대를 지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안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열차 주변이 온통 화염에 휩싸여 치솟는 불길이 넘실대는데 열차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이 불구덩이를 뚫고 내달립니다. 최근 이 지역은 건조한 날씨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지 당국이 산림 특수부대까지 파견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소득, 고용, 주택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가 채무 비율, 나랏빛 전망치를 축소 왜곡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 악화를 우려해서 원래라면 세 자릿수인 국가 채무 비율을 두 자리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정부의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60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미래의 국내 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을 산정하는 건데 당시 정부가 발표한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81.1%였습니다.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홍 전 부총리가 산출된 전망치를 축소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시뮬레이션 결과 실무진은 153%와 129% 두 가지 안을 보고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홍 전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두 자릿수로 낮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홍 전 장관은 재차 지시를 내렸고 담당 국장도 시간이 없다며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퇴직한 홍 전 부총리의 재취업 등의 불이익을 주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고 해당 국장에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가 채무 증가 등 외부 비판을 우려해 장기재정 전망 수치를 왜곡 축소하며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가 기내식 비용으로 약 6천만 원을 사용했다며 초호화, 외유성 순방이었다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비도 공개하라고 반발했고 김정숙 여사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기내식은 통상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남을 부끄러운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김정숙 여사가 근거 없는 공세를 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고소 대상과 수사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 또한 공개하라고 밝혔고 민주당도 윤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기내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또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공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그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한편 22대 국회는 오늘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까지 원구성을 끝내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은 그래도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반쪽 국회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호 기자입니다. 오는 7일 원구성 방침을 정하고 연일 압박하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강조한 건 관례입니다. 국회법은 협의라고 쓰여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합의 정신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법을 내세웠습니다. 법 여건만으로도 본회의 개최는 물론 본회의 표결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는 반드시 사수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과 협상이 안 되면 18개 상임위 모두 차지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국회의장 견제를 위한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는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운영위를 뺏기는 순간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힘겨루기 속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반쪽으로 출발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새 국회의장단을 뽑을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자당 몫인 국회 부의장 선출 연기는 물론 원구성 협상 불발 시 본회의 불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아프리카의 48개 나라 대표가 참석한 윤석열 정부의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일산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개최한 다자 회담인데요.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아프리카 48개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이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한 첫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상설협의체 한 아프리카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공동 주재국인 모리타니 대통령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핵심 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과 인프라 협력 등 MOU 34건과 국가 간 조약과 협정 12건도 체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청와대 상춘제에서 아프리카 정상 배우자들과 판소리를 보고 오찬을 함께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아프리카 대화의 수준을 최고위급으로 격상하고 정상 차원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비밀 프로젝트 대왕고래,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발표한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개발 계획에서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붙인 이름입니다. 12월부터 해저에 구멍을 뚫는 시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오전엔 미국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 후보지로 7곳이 있고 그중 가장 유력한 곳 비밀 프로젝트명은 대왕고래로 파악됐습니다. 예상 자원량이 많고 성공 확률이 높아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데 가장 먼저 탐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7곳 후보지 모두 극비 철통 보안을 위해 명태, 오징어 등 해양 생물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모두 6-1광구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에서 40km에서 또 100km 사이에 있는 지역에 저희가 7개 유망 사이트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1차 시추 자체는 그 7개 사이트 중에 성공률과 자원량을 감안해서 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시추 전문 기업인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지난달 계약을 맺었고 시추선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2008년 건조한 웨스트 카펠라로 12월부터 40일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매장량을 추정한 액트지오의 본사 주소가 미국의 다소 허름한 주택가인 점이 알려지면서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액트지오의 설립자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는 한국석유공사의 자문 요청에 따라 오늘 방한합니다. 아브레우 박사는 정부 관계자를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분석 결과의 과학적 기준과 근거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을 막기 위해 복귀만 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며 모든 명령을 철회했는데요. 정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결론이지만 그동안 묵묵히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소속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명분을 주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길도 터준 겁니다. 전공의들에게 부과했던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도 없던 일로 했습니다. 복귀하면 면허 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각종 구제책도 내놨습니다.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공의 단체가 요구한 7대 사항 중 증원 백지화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수용한 셈입니다. 100일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수차례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했던 정부가 급격하게 유턴한 점과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선 대학 총장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학 총장들은 처음 협의체를 꾸리고 집단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휴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가 병원장들의 요청을 받고 사직서 수리 금지를 철회한 만큼 정부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도요타 등 업체 5곳이 자동차 품질 인증을 따내기 위해 조작을 저질러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혼다와 마쓰다 등도 함께 적발됐는데 이 품질을 무기로 내세웠던 일본 자동차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국토교통청 직원들이 도요타 자동차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자동차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데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도요타가 지난 2014년부터 부정 인증을 받은 차량은 모두 7개 차 중 170만 대에 달합니다. 1966년 출시돼 5천만 대 이상 생산된 일본 국민차 코롤라도 포함됐습니다. 보행자 보호 시험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충돌 시험 때 타이머로 에어백을 터지게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도요타 회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お客様、車ファン、すべてのステークホルダーの皆様に心よりお詫び申し上げます。本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도요타뿐 아니라 마쓰다와 혼다 등 4개 업체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모두 38개 차종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생산 중인 6개 차종에 대해서는 출하 정지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부정행위와 관련된 차량은 500만 대를 넘어서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지구촌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예외일 순 없는데요. 독일 남부 지역에서는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지는 역대급 폭우로 5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에만 1,000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요. 주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량이 침수된 도로를 달리는 가운데 도로 방음벽이 터지면서 엄청난 토사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방음벽 너머의 마을은 이미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Kühlschränke, Gefrierschränke, Waschmaschinen, alles im Eimer. Jetzt warte auf den Einsatz von der Feuerwehr, dass den Keller auspumpen, aber mehr geht jetzt momentan nicht. 독일 남부를 중심으로 지난 주말부터 최대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제방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독일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한 이번 홍수로 숨진 사람은 최소 5명, 실종자도 6명으로 추정됩니다. Alles dazu beitragen, auch mit den Möglichkeiten des Bundes, dass hier schnell weiter geholfen werden kann. Es sind schon viele Einsatzkräfte aus dem Bund und aus der Bundeswehr dabei.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 파사우도 도나우강 수위가 10m에 달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가 잦아든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 작업이 시작됐는데 피해가 큰 바이에른주는 복구 비용만 우리 돈 약 1,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주신입니다. 사과와 배가 끌어올렸던 소비자 물가가 여름 과일들이 나오면서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제철을 맞은 여름 수박이 한 통에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오자 물가 상승세가 주춤해진 건데요. 하지만 가공식품이나 공공요금이 오를 수 있어서 마음을 놓기엔 아직 일러 보입니다. 보도에 이혁근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 잘 익은 수박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탐스러운 제철 과일인데다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선 6kg 수박 한 통이 10,000원대입니다. 일조량이 많아지면서 생산량이 늘었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사과하고 배는 금액도 높다 보니까 손이 안 가는데 수박은 어느 정도 금액도 낮아서 제가 손쉽게 가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전달보다도 오름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수박과 참외 등 여름 과일이 본격 출하되고 오이와 풋고추 등 채소 가격도 진정된 데 따른 겁니다.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이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농축수산물, 섬유 제품 등에서 상승폭이 축소하여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번 달 들어 초콜릿과 콜라, 사이다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고 하반기에 가스료나 전기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과일류 28종의 할당 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했지만 장마가 시작되면 채소 가격이 다시 뛸 우려가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투자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 이젠 무명 배우를 고용해서 일반인 유튜버처럼 연기를 시켜 위장하는 사기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모습을 영상에 담은 한 여성. 하루 일상을 담아내는 평범한 브이로그 영상인데 해당 유튜버 채널에 들어가 보니 부동산 펀드 등을 소개합니다. 8시간마다 원금의 0.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함께 투자하자고 강조합니다. 1,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191일 동안 번 수익은 무려 3억이나 됩니다. 거래량이 많아질 때 이용자들이 받는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SNS 채팅방을 개설하고 시청자들이 질문하면 직접 답변까지 해줬는데 해당 유튜버는 사실 고용된 배우였습니다. 일반인이 그렇게 수익을 얻는다고 막 하니까 저녁 늦게도 새벽에도 계속 1대1로 그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 거래 내역서도 다 보여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는 15건, 피해 금액은 5억 원이 넘고 유튜브를 보고 투자한 10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중도 환매할 경우에는 90%까지의 중도 환매 수수료를 만대까지 보유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 인지가 늦어져서 금감원은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면 반드시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의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이용자 수가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알리와 테무 이용자는 전달보다 각각 3.4%, 3.3% 감소했는데 유해물질 검출 문제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가장 많이 사용한 쇼핑 앱은 쿠팡이 1위, 2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순이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항공편이 지연돼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항공기 지연 비용 보상 특약의 범위를 출발지 대기 상황으로 한정하고 여행 목적지에서의 손해는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주요 분쟁 사례와 판단 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이 내수 부진으로 주춤했습니다. 현대차는 우리나라에서 지난달 6만 2천여 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9.4% 감소했습니다. 기아도 국내에서 4만 6천여 대를 팔아 8.3% 판매가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하와이에서 화산 분출이 일어났는데요. 50년 만에 같은 자리에서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갈라진 틈 사이로 시뻘건 용암이 분출하고 흰색 연기도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각 3일 다시 분출하기 시작한 미국 하와이 섬 킬라우에아 화산 모습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킬라우에아 칼데라의 남서쪽으로 4km 떨어진 지점. 이 지점에서 용암이 분출을 한 건 1974년 12월 이후, 그러니까 50년 만입니다. 이번 화산 활동은 6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분출량은 적어서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다고 하네요. 여기 특별한 졸업식이 진행됐는데요. 결코 졸업하지 못할 사람들을 기리는 차원이라는데 어떤 졸업식인 건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흰색 의자에 검은색 학사모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데요. 현지 시각 3일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가자 지구에서 살해된 팔레스타인인 학생을 위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The military doctrines that have killed all of that have destroyed all of Gaza's universities. 이날 졸업식에서는 이스라엘군에 살해된 팔레스타인 대학생 이름 한 명 한 명 호명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더위에 힘든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코끼리들의 더위식히는 방법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분무장치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코끼리들. 이곳은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코끼리 재활센터인데요. 사육사들이 코끼리들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분무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인도는 뉴델리 역대 낮 기온 최고치인 49.9도를 기록한 이래 연일 40도가 넘는 기온을 기록하면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20분씩 물안개 샤워를 해주며 코끼리들이 이 시기를 무사히 버텨주길 바라고 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1400년 전 백제시대 만들어진 불상, 그리고 고려시대 만들어진 나전칠기. 쉽게 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고미술품인데요. 이를 비롯해 92점의 희귀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상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오묘하고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불상입니다. 1400년 전인 7세기경에 만들어진 백제 불상으로 해방 이후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고려시대 제작된 나전칠기 상자입니다. 오칠한 나무 위에 얇게 잘라서 갈아낸 전복 껍데기로 국화를 그려냈습니다. 고려시대 불교 경전을 담았던 나전 경함으로 전 세계 6개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마저도 모두 해외에 있어 쉽게 보기 어려운 작품입니다. 5년간의 준비 끝에 진귀한 불교미술 걸작품 92건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빌려와 다시 볼 날을 기약하기 어려운 작품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교에 관해서 노력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동아시아 3개국의 불교미술을 함께 조망하고 불교미술에 비춰진 여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불교에 대한 여성들의 믿음과 소망, 염원들을 전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여러 중요한 작품들을 함께 전시했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세워진 호암미술관에 1400년 전 불상을 비롯한 희귀한 작품이 총출동해 관람객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인 오늘은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특히 고양은 32도까지 치솟겠고 서울도 31도까지 오르면서 8월 초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고요. 오후에는 강원과 충북, 경북 북부와 호남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 일시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은 18.2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1도, 순천과 대전 30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한중일인 내일도 낮더위 속에 강원과 전남, 제주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